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락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살 이선호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친구들과 저의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접 친구들에게 학교 생활을 할 때 있어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같이 야자를 하는 친구, 동생,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친구들은 공부라고 대답했고 몇몇 친구들은 등굣길, 수행평가, 선생님, 심지어 학교 자체가 싫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물어보는 것은 장난식으로 물어보고 장난식으로 답했을지도 몰라도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전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학교 생활 자체가 싫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런 친구들 관계와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잘 지내는가 싶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친구들과의 사이가 호전된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친구 관계만이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친구들, 아니 모든 친구들이 공부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저는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을까요? 갑자기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만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어른들이 왜 너희 때가 가장 좋았냐고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꼭 매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어떤 어른들은 저희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여쭈어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인 걸까요? 공부하는 때가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왜 좋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저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 공부에 지친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든 못하는 친구들이든 모두 미래에 대한 걱정, 공부에 대한 걱정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고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는 숙제를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시험이 끝난 후 자신이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울기도 했고 울기도 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시험이 끝난 뒤 너희에게 실망했다는 투로 말씀하시며 시험을 쉽게 내서 잘 볼 줄 알았는데 못 봤다고 공부는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치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선생님들은 시험을 잘 봐야 그때서야 공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야자를 하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은 심야 자율학습까지 하며 학부열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우리의 과정이 아닌 우리의 결과만을 보기 바쁘셨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과목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과목으로 만회하겠다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고 놀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 매우 속상한 표정으로 자기는 놀러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그 어떠한 위로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끝났다고 좋아했던 것이 미안해질 조차로 속상해했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 끝으로 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친구들과 저는 다시 한번 처절하게 짓밟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저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드는 생각은 대학은 갈 수 있을까가 떠올랐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른들은 매서운 이야기로 대학은 갈 수 있지. 하지만 그 대학이 네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저기 어디 대학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난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친구들에게 학교 생활할 때 있어서 힘든 게 무엇이냐고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때 힘든 게 없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게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힘든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살아와서 혹은 무뎌져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친구들의 마음속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와 연관되어 나오는 고민이 있죠. 바로 진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던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바로 취직하는 경우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바라던 진로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제 친구들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1 초반까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지금은 체육교사라는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길이 맞는 것일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자신의 길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꿈이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은 얼마나 걱정이 심할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희가 걱정되신다면서 한마디씩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못 찾아서 지금 이렇게 고민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건데 어른들은 꿈이 없는 아이들을 정말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저도 꿈이 없을 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한 어른은 저에게 언제까지 꿈만 찾을 거다 끝날 건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정신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안 찾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재촉을 하시니 제 마음만 괜히 불편해지고 더 촉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꿈도 못 찾은 멍청이라고 각인시켰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니 뭔가 꿈을 심각하게 고민한 이후로 제가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 제가 왜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느 수업 시간에 내가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수업이나 학생 전치 활동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막상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적어서 내라고 하니 친구들 대부분이 내가 소중한 이유가 뭐더라?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데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평소에 내가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가 보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아이들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사소한 것에 소중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왜 어째서 평소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옥죄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고 강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소중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는 강제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대학교의 MT 문화, 직장 술자리 문화, 선후배 관계 등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반강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학교는 정말로 사회의 축소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등수 매기기, 서열 세우기, 반강제적 야자, 동아리 선후배 관계 등 결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학교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로 이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 반강제적인 공부 등 괴롭게 하는 것들은 많은데 정작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이 많으면 상담센터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상담센터나 심지어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때 편하지 않아서 2번 하고 그 이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이야기하려 갈 수 있었어야 했는데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클래스에 상담을 받으러 갔던 이유가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자해하는 것을 아시고 위클래스에 상담을 받으라고 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선생님은 좀 집요하게 자해는 왜 했니? 무엇을 가져다 했니? 많이 아팠니? 어떤 기분이었니? 라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하는 물음이셨겠지만 왠지 모르게 충격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못해서 상담을 받는 것 같고 자해를 하고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상담을 끝내고 한 달 뒤 보라매에서 상담 선생님이 오셔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학기 초에 했었던 검사에서 위험군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솔직히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초에 기록을 가지고 5월때 상담을 받는 것도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위험군이라고 특별한 아이로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상담을 하는 것이 옳지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상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상담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상담을 함으로써 너가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받았던 것들을 치유해주고 너의 짐을 한시름 덜어 놓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렴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인식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명성과 편안성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시고 친구가 불안해하지 않게 옆에서 다독여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의 상황에서 그 친구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다른 것에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상황 그 자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친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고민 상담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러면 언제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건 어떻게 공부했고 시험 끝나고 시험지를 한 번 더 봤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제는 맞지만 충분히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상담실까지 가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상담할 때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학생의 정신질병, 자해 부분 등 그런 걸 언급할 때는 일반 고민 상담들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질문할 건데 괜찮겠니? 라면서 먼저 물어보고 내가 질문할 때 불편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렴 이라고 상담을 시작할 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회든 학교든 확실히 해가 가면 갈수록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학생들이 여전히 공부로 힘들어하고 있고 여전히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교는 변할 게 매우 많은 곳입니다. 우선 건물이 교도소와 흡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똑같은 옷, 똑같은 급식, 똑같은 학문,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서 그 안에서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고양이한테 강아지처럼 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매일 8시 등교에 야자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오후 5시 40분 하교, 야자를 하는 친구들은 오후 10시 하교, 심야 야자까지 하면 11시 30분 하교입니다. 집에 가서도 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과제 같은 거 하고
그것들을 하고 자면 정말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못 잡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야간 자율학습이니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입니다. 안 하는 친구들 잡아서 강제로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의 개성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고 저희 능력을 학교 안에서 쓰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전의 교육 방식을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교장 선생님, 너희들의 세대를 만들라고 하셨던 선생님,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조금의 자유를 주세요. 저희가 저희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저희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변화해야 합니다. 학교가 변화해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우리나라가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내 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못해. 영화 주토피아 중 나온 대사야. 우리들의 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너 자신을 믿으면 돼. 많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자. 화이팅 할 수 있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